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반도체 면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PN 정션, 그리고 모스펫의 성능 저하, 모스 캐패시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소자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칠판에 그리셔야 하는 그림들과 적으셔야 하는 키워드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답을 토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 반도체 8대 공정, 8대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공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정을 따라가면서 모스펫이 어떤 식으로 제조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는 8대 공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전자 또는 재료, 기계 전공을 선택을 하신다면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답하실 만한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서 면접관이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대 공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장은 적어 주셔야만 합니다. 8대 공정, 저는 항상 8대 공정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9개로 구분을 하기도 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 8대 공정이란, 8대 공정은 1번 웨이퍼 제조, 2번 옥시데이션, 3번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다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포토라고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포토 공정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포토 공정. 그리고 4번 에칭 공정, 5번 이건 데포지션, 데포 공정, 데포 앤 이온 공정,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풀네임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6번이 메탈리제이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이 앞부분 2번에서 6번까지를 전공정이라고 묶어주십니다. 전공정. 그리고 다음 7번 EDS 또는 테스트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테스트. 그럼 8번이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그리고 이 7번과 8번을 묶어서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8대 공정 플러스 알파로 CMP라고 적어주십니다. 자,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쓰셔도 되고, 플러스 알파 말고 추가 공정이라든지 뭐 다른 말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렇게 8개의 8대 공정을 적어주시고 플러스 알파 CMP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이 후공정 같은 경우 테스트 앤 패키징, 반도체 회사 중에 테스트와 패키징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IDM, 전체적인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걸 다 하는 회사, 그게 바로 IDM 기업이었고, EDS와 패키징만 하는 회사, 그게 바로 패키징 앤 테스트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후공정, 전공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써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키워드를 쓰시거나 또는 말로만 설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웨이퍼 제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제조는, 웨이퍼 제조에서의 키워드 바로 싱글 크리스탈입니다.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원판, 싱글 크리스탈로 제조를 해야만 합니다. 제조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크랄스키, 저거 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다가 스펠링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냥 초크랄스키 방법이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 초크랄스키 메소드 그리고 플로팅 존 메소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초크랄스키 메소드는 이미 녹아있는 실리콘에 싱글 크리스탈 시드를 넣었다가 돌리면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면 원통형의 실리콘 인곳이 만들어집니다. 인곳. 이 만들어진 인곳을 김밥 자르듯이 잘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웨이퍼 원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플로팅 존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에 시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폴리실리콘 인곳이 있는데 이거를 녹여서 다시 재결정시키면 싱글 크리스탈이 나오는 겁니다.
생산성 자체가 초크랄스키 방법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통의 산업에서는 초크랄스키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플로팅 존에 의한 웨이퍼가 조금 더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고품질 웨이퍼를 필요로 하는 공장에서는, 산업에서는 플로팅 존 메소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이퍼 제조에서 키워드는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것이고 초크랄스키 플로팅 존이 있다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뭔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물어보시면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옥시데이션입니다. 옥시데이션은 Si, 실리콘을 SiO2 산화막으로 바꾸는 공정입니다. Si,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입히는 공정으로서 드라이와 웻이 나뉩니다. 드라이, 웻. 드라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가스가 O2, 산소일 경우, 웻일 경우 사용하는 가스가 H2O, 수증기일 경우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산소 또는 수증기를 뿜어주어서 실리콘과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생기는 옥사이드면 SiO2 벌크를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옥시데이션입니다. 이 옥시데이션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는 살짝 줄어들게 되지만 전체적인 두께, 실리콘 옥사이드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두께가 늘어나게 됩니다. Si와 O가 결합을 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의 차이점 정도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 사용하는 가스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속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에 비해서 웻 옥시데이션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빠른 이유, 일단 처음에는 O2 가스 또는 H2O 가스 모두 실리콘 웨이퍼로 오는데 거의 유사한 시간이 걸립니다. 동일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리콘 표면과 반응이 일어나서 SiO2가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하겠죠. 자, SiO2가 일정 수준 형성이 됐습니다. 일정 수준 형성이 된 상태. 이 정도 그냥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SiO2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O2 또는 H2O가 실리콘 웨이퍼 쪽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SiO2 내부에서 디퓨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안에서 여기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뚫고 넘어가는데 O2보다 H2O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iO2가 일정 이상 자라게 되면 웻 옥시데이션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동하는 속도를 무시하고 화학 반응하는 속도만 우리가 따지면 됐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옥시데이션 성장 속도 또한. 왜냐? 나중에는 디퓨전 되는 속도가 결국 전체적인 반응을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웻 옥시데이션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습니다. 더 오랜 시간 걸려서 옥시데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품질이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시데이션 공정에 대해서 키워드 드라이와 웻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기억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리소그래피와 데포지션 공정 두 가지가 반도체의 2대 공정으로 뽑히는데 반도체 미세화의 핵심 공정입니다. 핵심 공정. 자,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포토 마스크에 그려진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옮기는 공정입니다. 웨이퍼에 옮길 때 우리는 PR, 포토 레지스트를 먼저 옥사이드 위에 코팅을 한 후 마스크를 댄 후에 빛을 쬐어줍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바뀌게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빛을 쪼여준 후 어떤 현상이란 디벨로핑을 진행을 하면 빛을 쪼여진 부분만 사라지거나 또는 반대로 빛을 쪼여진 부분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런 포토레지스트가 반드시 가져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퍼와의 접착성입니다. 웨이퍼에 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포토레지스트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어막, SiO2를 방어하는 방어막으로 회로 패턴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해야 하고 열적으로도 안정해야 합니다. 웨이퍼를 만들다 보면,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많은 열 처리를 진행해내고 많은 화학적 물질들이 오게 됩니다. 이때 화학적으로 안정을 해야 하고 열적으로 안정해야 정상적으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거 바로 제거의 용이성입니다. 필요 없어지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제거가 돼야만 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결국 반도체의 구성 물질은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묻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원할 때 깨끗하게 제거가 돼야 한다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포토레지스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 RET
RET 또는 멀티 패터닝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실 때도 포토 공정에서 포토 레지스트의 특징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고 뭐 가능하다면 포토 공정의 전체적인 플로우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것 바로 뎁스 오브 포커스 그리고 레졸루션입니다. 뎁스 오브 포커스와 레졸루션은 포토리소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미세화를 담당하게 되는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졸루션, 뎁스 오브 포커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CMP를 더욱더 정밀하게 진행을 하거나 또는 레졸루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RET 또는 멀티 패터닝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고, 혹시 이 8대 공정을 설명하다가 포토 공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없겠나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보신다면 그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포토리소그래피는 기본적으로 포토레지스트를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이때 포토레지스트는 뭐 웨이퍼와의 접착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이 필요하고, 포토레지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뎁스 오브 포커스와 레졸루션입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면접관이 물어보신다, 그때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포토리소그래피 다음은 에칭 공정입니다. 에칭 공정,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우리는 포토리소그래피와 옥시데이션과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옥사이드 층을 쌓았고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로 패턴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이 패턴대로 옥사이드를 깎아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칭을 하는 겁니다. 모든 옥사이드가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부 옥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에칭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 에칭 공정 또한 옥시데이션과 마찬가지로 드라이와 웻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용액을 사용하면 웻 에칭, 기체 또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드라이 에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에칭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웻 에칭을 사용할 경우 웻 에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칭이 되고 굉장히 셀렉티비티,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물질만 제거한다는 장점은 존재하지만 웻 에칭으로 에칭을 진행할 경우 웻 에칭은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에칭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았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다 에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모양으로 에칭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이 마스크 아래쪽은 에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웻 에칭은 화학적 반응을 가지고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칭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세한 회로에 사용할 수가 없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거리 홈과 홈의 거리가 3마이크로미터였나요?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3마이크로 맞는 것 같습니다. 3마이크로미터 미만일 경우 표면 장력에 의해서 액체가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액체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칭이 안 되겠죠. 에칭이 안 되는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미세한 회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웻 에칭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드라이 에칭으로 우리는 에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칭을 하고 난 다음에 데포지션 앤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CMP 공정을 거칩니다. CMP,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의 약자입니다.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으로 갈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CMP는 웨이퍼 표면의 산화막, 금속막 등의 방막을 평탄화하는 공정이기도 하지만 에칭과 비슷하게 우리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갈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CMP,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를 닦아내는 양치질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필러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필러 또는 양치약, 화학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수를 할 때 손으로 문지르는 것, 칫솔질할 때 칫솔로 문지르는 것, 미카니컬, 기계적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CMP 또한 슬러리라고 얘기가 되는 화학 용액을 패드 위에 뿌려서 웨이퍼 표면을 갈아내는 것, 그게 바로 CMP 공정입니다. 이 CMP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도포해놨던 포토레지스트들이 갈려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옥사이드가 패턴으로 나타나 있는 이 기판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CMP 공정을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틴필름 데포지션 앤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포지션 공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레지스트 공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데포지션 공정, 두께가 마이크로 단위 이하인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공정, 머리카락 두께가 한 60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불순물을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위치에 주입하는 공정은 이온 임플란테이션입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놨던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옥사이드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원하는 막을 입힙니다. 이 원하는 이 막은 여기서는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우리는 지금 모스펫을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막을 이렇게 입힙니다. 그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다시 한번 진행해서 원하는 포토레지스트를 남겨놓습니다.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처음부터 폴리실리콘을 여기서 요만큼만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기술은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았다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데포지션 그리고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CMP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의 공정입니다. 자, 이렇게 데포지션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데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포지션 크게 CVD 그리고 PVD가 있습니다. PVD는 피지컬, CVD는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의 경우 LPCVD, APCVD, PECVD, ALD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체의 압력 또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 ALD 같은 경우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원자층 한 층 쌓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데포지션 공정입니다. 각 공정의 특징, 장단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ALD를 제외한 APCVD, LPCVD, PECVD 세 가지만 간략하게 비교를 하자면 일단 AP는 상압입니다. AP는 상압. 그리고 PECVD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거고 LP는 로우 프레셔, 낮은 압력이죠. 이것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AP 같은 경우 저온 공정입니다. 저온 공정. 낮은 온도에서 저온 공정으로 낮은 온도에서 데포지션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이 스텝 커버리지가 나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PCVD 같은 경우 매우 고온 공정입니다. 매우 고온 공정이고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품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ECVD는 매우 저온 공정이고 속도도 빠르지만 품질이 중간 정도입니다. AP와 LP, 나쁜 축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원자 하나가 데포지션이 되는데 걸리는 속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LPCVD가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고 그 다음에 AP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T분의 1이거든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LP가 훨씬 더 빠른 속도에서 데포지션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 하나하나만큼은 LP가 빠르더라도 원자 하나는 빠르더라도 밀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APCVD가 전체적인 데포지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이 8대 공정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데포지션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데포지션 공정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사실 되긴 됩니다. 8대 공정을 설명할 때는 그냥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스텝 커버리지 같이 이렇게 스텝 커버리지 굉장히 깔끔하게 원하는 두께로 사이드와 탑의 비율 또는 바텀과 탑의 비율 이게 바로 스텝 커버리지인데 이 스텝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게 쌓는 공정 그게 바로 데포지션 공정입니다 정도라고만 얘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데포지션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포토레지스트가 위에 있는 이 기판을 가지고 우리는 에칭을 한 번 더 합니다. 에칭을 진행을 하면 포토레지스트가 가로막고 있는 이 폴리실리콘 이게 바로 폴리실리콘이죠. 이 폴리실리콘만 남고 나머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머지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CMP를 거치면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은 기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폴리실리콘 메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옥사이드가 있고 세미컨덕터죠. 바로 모스 구조, 수직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스펫의 수직 구조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컨택트 웰을 만들어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컨택트 웰,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입니다. 컨택트 웰을 만들기 위해서 드러나 있는 부분에 이온을 큰 힘을 가지고 쏴줍니다. 이온을 쏴주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서 도핑이 되는 겁니다. 자, 도핑의 방법, 이온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디퓨전 방법도 존재합니다. 디퓨전 방법은 지금처럼 이온을 큰 힘을 가지고 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뿌려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럼 농도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도핑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핑과 이온 임플란테이션의 차이, 저는 보통 양동이에 물을 담았다가 양동이를 쏟아내는 것과 물총에 물을 담았다가 물총을 쏘는 것, 그 둘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동이로 쏟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까지 보내기도 힘들고 원하는 농도를 맞추기도 힘듭니다. 다만 물총으로 쏘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 원하는 양만큼을 쏘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게 바로 디퓨전과 이온 임플란테이션의 차이입니다. 이온 임플란테이션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공정을 설명하실 때는 언급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온 임플란테이션의 단점, 바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첫 번째, 손상될 수 있는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은 우리가 이온 임플란테이션이 끝난 후에 1000°C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온 주입을 할 때 원치 않는 깊이까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이 이렇게 레티스로 굉장히 격자 구조로 이쁘게 잘 자라 있는데 이온이 이 사이로 쑥 뚫고 들어가면 원자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바로 실리콘 위에 옥사이드를 미리 깔아놓거나, 두 번째 실리콘 이온을 미리 쏘아서 넣어놓거나, 세 번째 주입하는 각도를 조금 틸트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공정에 대해서 물어볼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사실 8대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은 당신이 8대 공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전공정에는. 후공정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탈리제이션부터 EDS 패키징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최소한 이 위쪽, 데포지션과 이온 임플란테이션 위쪽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컨택트 웰까지 다 만들어냈습니다. 컨택트 웰을 만들어냈으면 이제 모스펫의 구조는 다 완성이 됐죠. 모스펫의 구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와 연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메탈리제이션 공정입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 배선을 하는 공정입니다. 컨택트 웰과 게이트 각각을 워드라인 또는 비트라인과 연결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탈리제이션입니다. 메탈을 전체적으로 데포지션을 해줍니다. 안에 보이드 같은 게 형성이 되지 않도록, 보이드 같은 빈 곳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잘 데포지션을 진행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포토리소그래피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포토리소그래피 작업을 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코팅을 하고 위에 마스크를 댄 후에 빛을 쏘아줍니다. 그 후 현상, 디벨로핑을 진행을 하면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가 저렇게 마치 라인처럼, 선처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이 메탈 선 자체를 데포지션을 통해서 굉장히 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선을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를 통해서,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로 가로막혀 있는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에칭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기선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된 이 선 게이트는 워드라인과 소스는 비트라인과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 우리는 D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D램에 사용되는 모스펫 소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메탈리제이션 공정이 끝난 후에, 이렇게 전기 배선이 다 공정이 끝난 후에 우리는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웨이퍼 전체적인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웨이퍼 단위에서 웨이퍼 레벨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 웨이퍼 안에 형성된 모스펫 소재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는 작동이 안 될 때 이게 수리가 가능한 건지 수리가 불가능한 건지 판단을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리페어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완전히 불량 처리를 하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 리페어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상적인 모스펫 소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바로 일드입니다. 일드. 수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회사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단어가 될 겁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뭐 자료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수율은 결국 양품률입니다. 양품률. 전체 웨이퍼의 이론상 생산 가능한 반도체가 예를 들어 100개입니다. 100개. 근데 우리가 모든 공정이 끝난 다음에 얻어낸 모스펫 반도체 소재가 95개입니다. 5개는 불량이 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로 만들지 못했거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경우 일드, 양품률을 95%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일드입니다. EDS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바로 이겁니다. 몇 퍼센트의 양품률, 몇 퍼센트의 일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은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테스트까지 완료된 반도체를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반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 그게 바로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대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을 거쳐서 포토리소그래피 또는 데포지션 공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반도체 기본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 심화 내용으로 순서 및 공정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대답하시기 편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